여기가 짝짝짝 시장 근처에 공원인데요. 엄청 크더라고요. 루트니 공원 비교해도 2배 정도 큰 것 같아요. 로 들어왔습니다. 날씨만 너무 덥지 않으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와가지고 그늘에 있을 때는 시원합니다. 인공폭포가 있는데, 야, 이렇게 좀 소규모 폭포. 이 나비가 날갯짓을 이렇게 여기도 도마뱀입니다. 이 공원 물하고 같이 보니까 너무 완벽하네요. 실드런 디스커버리 뮤지엄. 수영보드가 수영보드야? 여기 진짜 이 태국 특유의, 낮에는 못 쓰지만 그래도 태국 특유의 이 정원 분위기. 야, 멋있는데? 이렇게 진짜 멋있죠? 뭐지?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도 건물 붕괴로 100명 넘게 매몰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콕 37도인데요. 위에 옥상에 가면은 오픈에어라니까 밖으로 나갈 볼 수가 있다네요. 지금 2시 좀 지났는데 나가면 쪄주겠죠? 저희는 31번. 따다 신발 신자. 창문 뷰. 열차 보입니다. 야, 그거 잘 섞어라. 애가 열받고 또 장염기가 있는지 토해가지고 약을 주더라고요. 이거를 7.5ml를 먹으라는데, 또 이거 우리가 아주 좋은 거 득템해가지고 이걸로 정확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행 계속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신나네. 이거 약 먹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시!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속도가 이렇게 나가네요. 얼결에 버스 타고 버스 정류장 가는데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모치 투로 간다. 거기서 내리면 됩니다. 엄청 또 시골 갔다가 엄청 또 화려하네요. 여기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인데 엄청 화려하네요. 이야, 밤에 보니까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가 방콕 버스 터미널 짜뚜짝 북부 터미널 모칫 성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 공항인가? 왜 이렇게 커? 그니까 오, 깜짝 놀랐네. 엄청난 뭐야 이거? 와, 회사도 엄청 많은 건가? 뭐지 이거? 공항도 하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북부다 보니까는 여기 태국 북부 가는 버스 많은 것 같아요. 용문도 가는데? 여기 신기하게 저희가 가는 버스 다 있어요. 시간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있대요. 근데 저희가 지금 7시에 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녁에 가면 200바트라는데 저희가 지금 갈 이유는 없고요. 내일 갈 예정인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 여기 갔는데 그 이후에 파타야에 갈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튼 뭐 가보면 알겠죠.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가 터미널
푸드코트에 KFC도 있고 먹을 거 다 파네요. 역시 태국은 배고플 수가 없어요. 많이 한단 말이지. 근데 버스 정류장 가면 다 있어. 그 참 희한해. 온라인에다 올려놓으면 좀 좋아. BTS 모치. BTS 짝꿍짝이라고 하네. 길을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내리는 쪽에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근데 모치라는 말이 있는데 짝꿍짝이라고 이게 더 쉬워서 그랬죠? 전 가는 버스가 많았어요. 근데 구글맵에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짝짝짝 시장 옆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낮에는 막 너무 더워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녁 되니까 좋네요. 여기 진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BTS 모치에다가 짝짝짝 파크. 하루 여기 있어 봤는데 BTS 다니는 거 볼만하고 방도 그냥 깨끗하니 럭셔리는 아니지만 그냥 있을만 한데요. 근데 왠지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숙소 옮깁니다. 아마 여기 옆방에 보면은 여기는 창문이 훨씬 넓어가지고 좀 덜 답답할래나? 그래도 뭐 좋은 대로 저렴해서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 거 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버스 정류장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디나 있는 세븐일레븐은 있겠지만 주변에 뭐 별게 없습니다. 왠지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음식물 책상에 올려놨더니 개미가 엄청 꼬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갑자기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 옮깁니다. 어차피 가는 길에 나비 정원 그리고 디스커버리 뮤지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들리면서 가려고요. 여기 교통의 요충지라 그런지 짓는 건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대단하다. 여기 짝짝짝.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오전은 좀 잔인해요. 정오 넘어가고 이제 오후 되면은 막 엄청 덥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 재밌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 문자를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표지판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읽어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태국 표지판 좀 문제가 있어요. 표기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태국어 표기 발음하고 영어로 썼을 때 발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태국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문자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힘들긴 하지만 여기가 짝짝짝 시장 근처에 공원인데요. 엄청 크더라고요. 룸푸니 공원 비교해도 2배 정도 큰 것 같아요. 들어왔습니다. 날씨만 너무 덥지 않으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인 것 같아요. 지금 오전에 와가지고 그늘에 있을 때는 시원합니다. 나비 정원이 있다는 공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스포츠 센터가 있네요. 이야, 안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좀 넘었는데 저기는 풋살 하는 데도 있고 뭐 테니스장도 있겠죠? 다람쥐 같은. 이거 모양이 좀 신기하다. 신기해? 길쭉하게 생겼다 얘네. 잘 뛴다. 별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숙소 근처여가지고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나비정원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각종 나비들이 많이 있고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드만 쳐놓고 최대한 자연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무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좋습니다. 열대의 자연 환경을 이해하기 좀 좋은 곳이랄까요. 인공폭포가 있는데, 야, 이렇게 좀 소규모 폭포,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조심하세요. 와,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낙엽처럼 생겼는데 나비 맞아요. 오, 살아있어. 신기해. 뭐야 이거? 좀 다친 것 같아요. 이런 나비 처음 봐. 접으면 낙엽 같아. 원숭이도 아니고 말이야. 바나나를 빨아먹고 있단 말이야. 저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못 날 텐데. 바나나 빵 거지. 엄청나게 이게 잔치가 열렸는데 나비하고 벌하고 다 몰려가지고 달콤한 걸 빨아먹습니다. 옆에 표지판은 무슨 왕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 이 나비가 날갯짓을 이렇게 막. 그래, 팔자로 하지. 맞아, 일자로 안 하고. 그렇게 한대지. 살아있는 이 애벌레들, 고치들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 여기는 일벌레들 진짜 많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곤충이 사라지면 인간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도 도마뱀입니다. 아이가 이제 별로 신기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 태국의 공원에도 무궁화가 피었고, 저희 아들은 이미 태국에서 무궁화 관련된 놀이를 한 적이 있죠. 뭐죠? 이 공원에 까마귀들은 도시의 비둘기만큼 많네요. 애들이 확실히 똑똑한 게 이렇게 놀래줘도 잘 도망가지도 않아요. 이 공원 물하고 같이 보니까 너무 완벽하네요. 너무 예쁜 공원이에요. 여기도 태국 공원 너무 낮에 빼고 아침이나 오후 늦게나 오시면은 짧게 즐기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이거 사바나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 나와가지고 건너편에는 짜뚝짝이 있고요. 이 앞쪽으로 가면 디스커버리 물놀이 하는 데가 있다는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드런 디스커버리 뮤지엄 드디어 왔는데요. 물놀이 하는 데라는데 왜 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튼 뭐 이왕 온 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우선은 시원하겠지요? 원래 이렇게 막 물이 막 있고 막 그런 걸로 저는 봤는데 이제는 안 하나 보네요. 이렇게는. 근데 거기 말고도 어린이 박물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거 같고, 지금 1시에 저기서 뭐 만들기 체험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하고 뭐 행사를 하는데 어드벤처
เอาล่ะ และหยุดที่หัวใจนะคะ โอเค คนต่อไปมาเลยค่ะ 만들기 처음도 있고 한데 หมุน 더워가지고 หมุนโหดมาก 밖에서 อยากได้ 하는 อันไหนนะ 힘들어 อยากได้ 보이고 รางวัลใหญ่นะคะ โอเค น้องที่อยู่ข้างหลังนี่ก็ดูไว้นะคะ ดูไว้ว่าต้องหยุดนะ 분위기 보니까 부모님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손짓발짓 하면서 알아서 하겠죠. 그런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애들이 7살 뭐 이렇다고 했는데 제 아들이 제일 크네요. 8살인데 말 안 통하는 외국에서 저렇게 DIY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말 안 통하는 환경에서 저런 수업을 하는 경험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튼 뭐 재밌게 잘 하겠죠. 여기다가 일단 처음에 손을 다 넣고서 그다음에 눈 붙이고 본드를 이거 붙이고 여기다 그림 그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써면 이름이 뭐야? 미국의 서부에 불 엄청난데 그리고 호주에도 불이 엄청난데 우리나라 크기 정도까지 다 탄대. 이게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시를 해놨네요. 여기 지구온난화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애가 저기서 노는 거 되게 유치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놀 수가 없는데 과연 수영복 갈아입고 놀지 안 놀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또 전시 공간이 있네요. 이런 거 항상 보면 디자인이 참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좀 예쁜 것 같아요. 엔트런스 여기는 어디였지? 태국이 가만히 보면은 참 나라가 커서 그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말이죠. 규모가 커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도 굳이 시간 내서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시장 둘러보시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놀게, 가족 놀게 들려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 4D 영화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되게 시원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쓰고 극한 알바 하시는 분이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분 같아요. 이 더운 날에 이 털 이거.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뭐 한국에서 저런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방콕 가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요. 짜뚝짝 시장입니다. 와, 짜뚝짝 건너편에 건물은 엄청난 저기네요. 앤틱 샵입니다. 제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금 많이 누추하다고 생각되는 호텔에 있으면은 좀 우울한 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스트 웨스턴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오니까는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지네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저거. 자본주의가 참 좋구나라는, 돈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호텔 와가지고 너무 좋게 즐겁게 빨래도 하고 뭐 여행객도 짜고, 그 다음에 애도 지금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좀 정신없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저렇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희희낙낙 이렇게 사람 바뀝니까? 이게 사실 뷰가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사람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고. 아, 수영보드야? 아, 여기 진짜 이 태국 특유의, 낮에는 못 쓰지만 그래도 태국 특유의 이 정원 분위기, 아, 이거 좋아요. 이런 데서 이제 밤이면 이제 파티도 하고 좋죠. 아, 저 호텔이 뭐라고 찾기가 힘들었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몇 시간이 그냥 후딱 갑니다. 오늘 잠도 잘 오겠죠. 생긴 것만 봤을 때는 그 버스를 이거는 왜 폐차를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벤츠예요. 예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6시가 좀 지나가니까 시간도 좀 갈만합니다. 아까 2시, 3시 때 죽는다. 온도. 이야, 멋있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멋있죠. 여기 뭐 좀 예뻐 보이긴 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찾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이거 왜 유명하지? 뭐지? 카메라에 예쁘게 잡히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마사지 하느라 난리 났고, 이거저거 파는데요. 애가 장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은 못 먹는 것으로, 그리고 아이가 항상 좋아하고 아무 탈이 없었던 KFC 같은 데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6시 넘어가니까 파장 분위기인데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6시 지나야 이제 좀 사람 사는 온도가 되는데 파장이다? 오, 저거는 되게 유명한 은행인데 왜 저기서 환전을 따로 할까요? 희한하네. 이거 괜히 한번 만졌다가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신기하다. 써있는 게. 맞지? 자석. 와, 대단하다. 아빠는 저기다가 약간 산맥하고 강하고 이런 거 표시만 잘 돼 있으면 살 용의도 있는데. 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에는 예술품이 많네요. 여기 뭐 로컬 분들이 하시겠죠? 여행객들이 이런 거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은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폭식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신기한 게 저 건너편에 JJ몰은 8시면 닫았네요. 7시 40분인데 KFC 오더를 안 받습니다. 이거 길거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KFC 갔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여기 안쪽에 식당이 있는지 가야 되겠는데 로컬은 안 먹고 카페 아마존 저런 것도 6시면 닫더라고요. 희한하게. 여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네, 아침입니다. 이 한강 같은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약간의 간장 냄새가 나는 것처럼 태국은 약간의 액젓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아침부터 조금씩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된장, 중국은 두반장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어제 짜뚜짝 주말시장에서는 그다지 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뭐 엔트크나 뭐 이런 것들은 여행자들이 사기에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먹을 거 위주로 판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우선 과일들이 많은 걸로 봐가지고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폭발하시네. 어떻게 도망가지? 여기 상당히 규모도 크고 과일이 엄청 많습니다. 와, 지금 시간이 8시 좀 안 됐는데 여기 뒤쪽에도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여는 시장이라서 우선은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좀 착한 것 같고 심지어는 근처 마사지까지도 관광하는 시장에서는 350바트인데 여기는 250바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길 하나 차이인데 여기 뭐 생선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저기 폭발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도망가야지. 잭프루트 있고 망고에 두리안에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든지 태국에서는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곳이나 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짜뚝짝 시장도 주말에 외국인들 엄청 많은데 보면은 굉장히 가격대가 상당하거든요. 어떡거 시장 뭐 간판은 영어로 다 썼다지만 주로 이제 현지분들 위주로 해서 여러가지 먹거리 판매하는 것 같고요.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대충 봐도 물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현지 시장이나 서비스를 활용한다.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在他们房间玩一下可以吗？ 까오순삼 倒数一下。 누들 먹어야지. 어떤 거에서 과일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별게 없네요. 제빵. 조식 먹방 쇼. 상추하고 맨밥에다가 소세지 2개 가져왔네요. 이게 끝인가요? 우리 아이 장염 걸리고 나서 밥 먹고 있는데 열심히 먹는 모습이 대견하고 약간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에그 프라이에 햄 그리고 상추도 완벽한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소스는 왜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뻑뻑할 것 같은데. 어릴 때 가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뷔페를 먹게 되는 곳에 오게 되면 조식이 됐든 42줄이 훨씬 넘어도 무리해서 먹게 됩니다. 오래된 삶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근데 뭐 인간은 많이 먹고 또 그걸로 영양분을 축적해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많이 먹을 땐 많이 먹고 또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어렸을 때 그거 생각해보면 좀 슬퍼집니다. 특히 이렇게 태국처럼 먹을 게 많은 나라에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형제자매들이 서로 먹을 거 견제하면서 먹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참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가 밥 먹는 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즐겁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뷔페 음식점에 가가지고 조식을 먹을 때 양껏 먹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장염 걸렸다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만 먹으라고.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밥 먹는 게 힘들어. 노는 게 제일 좋고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 맞지? 아 정말 잘 먹었다. 넌 어땠어? 너 밥도 먹고 소세지 계란에다가 샌드위치도 싸먹고 마지막에는 뭔지 모를 이상한 걸 엄청 단 거 먹었더라. 크로아상에다가 카라멜 소스 엄청 붓고 꿀 엄청 붓고 그래가지고 도너츠처럼 만들어 먹던데. 못 입혀가지고. 맞지? 카라멜 소스만 많이 하고 꿀은 한 번에 줘. 야 이렇게 중정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거 참 부럽습니다. 이 열대의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놓으면 잘 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좋습니까. 이 생명력과 이 자연환경 너무 더운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생명력을 봤을 때는 여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동남아는 매력적입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현타가 오는 게 제 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호텔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좋아하는 유튜브 H남매 이거 볼 때 제일 행복해해요. 어떤 활동을 할 때보다 더 행복해합니다. 이거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힘들게 더운데 돌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집에서 이거나 볼걸. 또 너무 잘 쉬고 갑니다. 이게 방콕에서의 마지막 호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타야 쪽으로 갑니다. 이 더워가지고 이 반대국 분지 물을 엄청 마셨어요. 여튼 또 방콕을 또 가야 한다니 또 아쉽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여행은 must go on. 이런 거에 더 관심 있고 재미를 느끼는 나이가 됐어요.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이 참 재밌나 봅니다. 어저께 우리도 음식 시켜 먹었었는데 다 일로 오는군요. 웰컴 드링크가 바이바이 드링크가 됐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와 이거 옷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더운 나라의 단점일 수가 있는데요. 호텔 체크아웃은 12시에 하고 체크인은 2시에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체크아웃 시간 맞춰가지고 나가게 되면 12시에요 그러면 이렇게 덥단 말이죠. 체감온도 39도인데 이렇게 더울 때 또 이동하게 되면 또 저야 뭐 상관없는데 뭐 엄청 힘들어하고 또 이러면은 땀 삐질삐질 흘리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하지 않는 애를
체크아웃 시간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돼가지고 이동하면 또 덥다 그러고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얼음 꽝꽝 얼려가지고 손에 쥐어지긴 했는데 아 별일 없이 빨리 가야죠 뭐. 에어컨 버스 대박입니다. 엄청 빨리 와가지고 눈 깜짝없이 할새였는데 엄청 시원하고요. 심지어는 애는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없는 버스보다 더 싸게 주고 왔어요. 15바트니까. 여튼 저희는 파타야 쪽으로 갑니다. 황당합니다. 이거 지금 가가지고 카오케오 갈 때 가까운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 써있는데 안 간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큰 버스 정류장에서 밀려가지고 건너편에 미니밴 버스 정류장 가라는데 시간도 모르겠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뭐 렌차방 간다고 적어놓고서 안 간다고 하면 그냥 끝입니까? 이게 온라인에도 정보도 없고 뭐 안 판다고 하는데 차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갑니다. 근데 다만 짜증나는 거는 저는 상관없는데 애가 또 덥다고 또 난리치니까 그냥 택시로 편하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괜히 너무 어렵게 가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도 건물 붕괴로 100명 넘게 매몰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